안녕 소신이들. 오늘의 영상은 이 피부과 시술 등급을 한번 매겨볼 거예요. 기준은 저의 경험 플러스 제 주변 지인 원장님들의 선호도까지 포함을 시켜볼 건데, 이제 등급은 S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순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효과 하나로만 결정했다기보다는 뭐 리스크나 가격 이런 종합적인 것들까지 고려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S등급은 보톡스. 이 S등급은 보톡스 딸랑 하나예요. 뭐 효과도 최고, 가격도 최고, 그리고 심지어 부작용도 막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모든 면에 있어서 압도적인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톡스랑 같은 랭크에 두면은 이게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S랭크에 둘 수밖에 없어요. 다음 1등급에는 인모드, 울세라, 온다, 포텐자, 리쥬란, 스킨 리바이브, LDM, 피코슈어, 필러, 골드 PPT, 라라필, 미라젯. 일단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밸런스로 따졌을 때 가장 좋은 레이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울세라는 사실 금액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는 1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는 많은 피부과들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온다는 이제 원래 리프팅 레이저가 초음파 아니면 고주파인데 얘는 극초단파 레이저를 쓰는 애예요. 장점이 다운타임이 거의 없고 통증이 적다는 건데 효과까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랑 이렇게 잘 안 맞았는데 이제 받아본 사람들 평이 하나같이 다들 좋기도 하고, 또 심지어 원장님들도 대부분 다 평이 좋았어가지고 이렇게 1등급에 넣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포텐자인데, 사실 가성비 레이저로는 괜찮은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포텐자는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팁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포텐자 진짜 잘 다루는 원장님한테 받으면은 이 포텐자 하나로 정말 모든 케어가 다 가능할 정도로 너무 괜찮은 기기인데, 심지어 가성비도 좋고 또 이 오래된 만큼 안정성도 되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1등급에 넣는다면은 포텐자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다음에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이미 가장 인정받고 있는 스킨부스터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따져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킨 리바이브가 얘도 스킨부스터인데 최근에 되게 핫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광주사의 단점이 뭐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뭐 다 좋은데 이 지속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완전 에러였거든요. 그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나온 게 이 스킨 리바이브예요. 회사도 멀츠사에서 나온 거여가지고 되게 믿음직스럽고, 근데 이제 얘 말고 엘러간사에서도 이거 비슷한 걸로 스킨 바이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속 시간이 길다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제일 최근에 나온 애거든요. 네, 평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LDM 리프팅은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피코토닝은 색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저는 뭐 1등급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만족했던 요 피코슈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필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아라 하진 않지만 적당히 잘,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은 뭐 효과랑 가성비 이 둘 다 끝판왕 시술이라는 건 정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 골드 PPT는 여드름 피부인 분들 그리고 지성인 분들한테는 최고의 시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라라필은 뭔가 시술이라기보다는 각질 관리인데, 이 각질 제거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피부가 각질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면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했을 때 또 잃는 게 많은 게 또 필링이거든요. 필링 중에서는 가장 자극이 덜하고 순한 게 이 라라필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라라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세라필이라는 게 또 나왔는데, 제가 받아봤을 때는 굳이 돈 더 주고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미라젯은 이제 더마샤인이라든지 뭐 하이쿡스 같은 그런 인젝터들의 상용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인젝터들은 주사 시술보다 통증이 적다는 거 빼고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로스율 높지, 효과 떨어지지, 그렇다고 가격이 싸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미라젯은 일단 로스율도 훨씬 낮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딱 쐈을 때 이 서브시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진짜 그냥 생리식염수만 놓고 쏴도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금액이 조금 많이 비싼 거 빼고는 이제 모공 흉터 치료 쪽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1등급에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써마지, 볼유머, 엑소존, 레디어스, 토닝, IPL, 아쿠아필, 알라딘 필링, 아그네스. 일단 써마지는 울세라랑 비슷하긴 한데 제 경험상 효과 케바케가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맞는 사람들은 적금까지 깨가지고 받는 반면에 안 맞는 사람들은 효과 1도 못 받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은 이제 보통 써마지가 이 가격 부담 때문에 저렴이 버전으로 튠페이스나 올리지오 많이들 찾으시고, 그 다음에 볼유머,
이렇게 선택지가 나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륨어가 좀 더 효과적이었어요. 다만 이제 써마지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지 가격 대비 막 효과가 엄청 좋고 막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2등급에 올렸습니다. 더블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 되게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슈링크도 있고 또 리프테라도 있고 사실 얘네들 다 2등급에 올려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더블로가 가장 잘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엑소좀은 사실 얘는 뭐 1등급에 올려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얘도 좀 케바케가 있어요. 뭐 염증성 피부에 진짜 좋고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시피 하네여가지고 추천을 많이 하던 앤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효과 없는 분들한테는 괜히 피부에 구멍만 냈다 막 이런 분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리쥬란보다는 조금 아래지 않나. 레디어스 얘는 이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스킨 부스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스킨 부스터는 아니고 뭐 스컬트라나 엘란세 같이 좀 볼륨 스킨 부스터. 근데 이 두 개가 좀 이제 부작용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참 주베룩이 되게 인기였거든요. 근데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부작용이 줄면 효과도 줄어든다. 이 주베룩이 좀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거예요.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또 얘도 멀티사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신뢰도도 되게 높아가지고 가격도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 토닝은 이제 피코보다 효과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꾸준한 관리용으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IPL도 효과만 보면 1등급이거든요. 근데 주근깨 있는 분들에 한해서 1등급인 거고 그 다음에 아쿠아필은 이렇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라필이 이렇게 막 저자극 타이틀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나름 이 아쿠아필도 다른 애들보다는 자극이 없는 편이었고 또 효과 하나만큼은 라라필보다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2등급 시술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라딘 필링도 대체 시술이 없을 만큼 독보적인 시술이에요. 그래서 뭐 등드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좁쌀 여드름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효과가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좋은 만큼 자극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시술이고 또 정확한 타겟층이 있는 시술이다 보니까 그 막 대중적인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2등급에 넣었어요. 자, 마지막은 아그네스인데 요거는 이제 여드름 러들한테만큼은 1등급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드름 치료가 이제 대부분이 다운타임이 좀 길고 데미지가 조금 있는 편인데 요거는 그나마 효과는 좋으면서 큰 리스크는 없는 그런 시술이에요. 자, 이제 3등급. 뭐 사실상 꼴찌죠. 근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것들은 애초에 이제 등급에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3등급에 들어갔다는 거는 애교살 필러, 코 필러, 윤곽주사, 실리프팅, 다이어트 약 처방.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확한 시술 그리고 정확한 진료 후에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뭐 1, 2등급보다 더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럴 확률이 좀 적고 그리고 시술 시에 내가 얻는 것보다 이제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애들로 뽑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애교살이랑 코필러. 요 두 가지는 이제 피부과에서 의료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시술이에요. 솔직히 저는 뭐 입술 필러라든지 이마 필러 이런 것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걔네는 그래도 뭐 부작용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배기 싫은 거지. 근데 애교살이나 코필러는 이제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하면은 실명이 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윤곽주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과 분쟁 시술 1티어예요. 아무래도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딤플이라든지 여드름이 생기는 건 기본이고 물론 스테로이드가 아예 안 들어가거나 정말 조금 섞는 병원도 있기는 한데 근데 당연히 효과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럴 거면 다른 시술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시술이에요. 실리프팅은 뭐 심각한 부작용은 없긴 한데 이제 미적으로 아름다워지려고 받는 시술이잖아요. 아름다워질 확률이 굉장히 낮은 시술이 실리프팅이에요. 일단 실리프팅 자체가 이제 처짐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거의 마지막 순환으로 받는 시술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 살성이 이제 비침도 조금 심하고 그리고 당겨진 모양새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컴플렉스가 되게 심해가지고 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외적인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되게 만족스러운데 남들은 엥?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의느님을 만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적다. 마지막은 다이어트 약 처방인데 그 왜 원수한테 뭐 해라 뭐 권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약 권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병원에 안전하다는 진단 하에 처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청 오래전 영상이긴 한데 그 댓글로 경험담이
한참 올라온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복용할 예정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뿅!